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길잡이 머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 그리고 위험, 이 둘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20년에 똑같이 안 좋은 뉴스가 떴는데 왜 보잉 같은 회사는 주가가 확 떨어지고 텐센트는 비슷한 위기였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을까요? 이상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한테 딱 맞는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이 잠재적인 수익이랑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 말이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기대 수익률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 벌겠구나 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해보는 값.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 교재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볼게요. L하고 U라는 두 개의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주식 L을 보면 경기가 막 좋을 땐 무려 70%나 오르는데 불황이 오면 마이너스 20%로 뚝 떨어져요. 완전 롤러코스터죠. 반면에 주식 U는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20%, 30%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우와, 너무 복잡한데요? 아니, 그래서 둘 중에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공식 하나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 강력해요. 이게 뭐냐면 각 상황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때의 수익률을 곱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가중 평균인 셈이죠. 이걸로 계산하면 아까 그 복잡해 보였던 두 주식의 기대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이죠. 그리고 위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그 유명한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아마 이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마라.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정말 유명한 격언이죠. 그럼 교수님, 주식을 여러 개 사면 위험이 아예 싹 사라지는 건가요? 분산 투자가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야, 뽀로로, 그게 그렇지가 않아. 아무리 나누어도 모든 회사에 영향을 주는 그런 큰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위험은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산 투자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분산 투자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위험을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건 뭐냐면 특정 회사 하나에만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공장에 불이 난다거나 신제품이 완전 망하는 경우죠. 이런 건 여러 회사에 나눠 투자하면, 즉 분산 투자를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체계적 위험은 다릅니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처럼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라 이건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똑똑한 투자자라면 우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위험은 뭐다? 바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수익은 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관계를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체계적 위험을 아주 간단하게 베타라는 숫자 하나로 측정해요. 이 베타가 뭐냐면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내 주식은 몇 %나 움직이는지 그 민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베타가 1이다? 그럼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화끈하게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시장보다 좀 둔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공식, 이게 바로 증권시장선 SML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모든 걸 하나로 딱 정리해줍니다. 이게 바로 현대재무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이 말하는 건 간단해요.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요,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 같은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그 자산이 가진 체계적 위험, 베타에 대한 보상을 더한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로축이 체계적 위험, 즉 베타고요. 세로축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어때요? 아주 명확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베타가 높아질수록, 즉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체계적 위험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이 정도 위험이면 이만큼은 벌게 해줘야지 하고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함께 높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증권시장선이라는 건 특정 위험 수준에 대해 이 정도 수익률이 딱 적당하다, 공정하다라고 말해주는 기준선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보잉이랑 텐센트가 왜 똑같은 뉴스에 다르게 반응했냐고요? 바로 두 회사의 베타 값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증권시장선 위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위험을 다르게 평가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증권시장선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실제 투자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과연 여러분이 감수하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해 공정한 수익을 돌려주고 있을까요? 이 증권시장선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